안녕하세요. 요요 없는 남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헐적 단식, 요즘 왜 이렇게 핫할까요? 대체 무슨 다이어트길래 10kg, 15kg 빠졌다는 후기들이 넘쳐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에 대한 모든 것을 핵심만 뽑아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16대8 단식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이것은 간헐적 단식에 대한 큰 오해이고, 간헐적 단식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간헐적 단식의 종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크게 단기, 중기, 장기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는 하루 24시간 중에 정해진 시간 동안 허용된 음료만 마시는 방법입니다. 12시간, 16시간, 20시간, 24시간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선택하거나 16시간이 힘들다면 14시간으로 조절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시간 단식은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첫 식사를 하는 것이고, 16시간 단식은 낮 12시에 첫 끼를 먹고 저녁 8시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24시간 단식은 말 그대로 24시간인데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 진행합니다. 중기 단식은 단기 단식이 수월해졌거나 좀 더 빠른 감량 효과를 원할 때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5대2 단식이 있습니다. 5일은 평소대로 식사하고 2일은 단식하는 방식입니다. 단식이 너무 힘들 경우 여성은 500칼로리, 남성은 600칼로리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일 단식처럼 하루 건너 한 번씩 단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기 단식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활동량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적합합니다. 장기 단식은 3일 단식부터 7일, 14일까지 단식하는 방법입니다. 단식 기간이 길어질수록 체중 감량과 질병 치유 효과가 커집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만을 목적으로 7일 이상 단식을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 단식보다는 장기 초절식을 권장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여러 종류들을 살펴봤는데요.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에 맞춰서 단식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정한 공복 시간에 내 몸을 억지로 맞추려 하기보다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서서히 단식 시간과 단식 주기를 늘려가야 합니다. 더 이상 16대8에 집착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다이어트 효과가 더 좋으실 겁니다. 단식은 효과를 느끼면 더 장기간을 시도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식이 길어질수록 건강이 위험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은 하지 마세요. 일부 약물은 공복에 복용하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거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한 질병을 가진 환자분들도 하지 마세요. 통풍, 당뇨병, 위식도, 역류질환, 섭식장애가 있다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단식을 피해야 합니다. 셋째, 특별한 상태의 사람들도 하지 마세요. 심각한 영양실조나 저체중인 사람, 18세 미만의 성장기 청소년,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충분한 영양 공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근육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식보다는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큰 장점은 식단 조절만으로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안전하게 진행했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다음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거나 요요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양재개 증후군입니다. 영양재개 증후군은 장기간 단식 후 음식을 다시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단식이 끝나자마자 일반식을 먹으면 쉬고 있던 소화계에 갑작스런 부하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7일 이상의 장기 단식 이후에는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식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단식이 끝나고 일반적인 식사로 돌아가기 전에 보식이라는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소화하기 쉬운 음식으로만 소량으로 천천히 식사를 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은 단식 기간보다 체중 감량이 더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식 기간을 과소평가합니다. 근데 보식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더 나빠지거나 요요 현상이
증상이 올 수도 있어서 단식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만큼 보식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분, 염분,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식 중에는 배고픔이 무기력증, 어지러움,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 필요한 수분과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식 중에는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수시로 보충해줘야 합니다. 저염식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염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식 기간에는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소화되면서 발생하는 소화열이 생기지 않아서 배가 차가워지거나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 음료는 반드시 금지하고 따뜻한 물로 충분한 염분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이나 마그네슘, 아연 같은 전해질 부족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필요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여 영양제를 섭취하거나 사골국 같은 음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는 생활 환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에 시달린다면 단식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업무량, 수면 시간, 스트레스, 신체 활동량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다이어트 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더 높습니다. 식사량과 운동량만 바꾸는 다이어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어렵고 비효율적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 살을 뺄 수 있죠. 그 이유는 간헐적 단식으로 식사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우리 몸의 대사 방식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이 작동하는 핵심 원리를 알아야 이런 정체기가 와도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간헐적 단식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요. 즉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문제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이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의 내성이 생기면서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몸은 지방을 태우지 못해 기초대사량을 낮춥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것이 바로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공복 시간을 통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요.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되고 우리 몸은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에너지로 활활 타면서 살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면서 케톤체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만들어집니다. 케톤체는 간이 지방을 분해해서 생성하는 대체 연료예요. 혈액을 통해 근육과 뇌 등으로 이동하여 포도당을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심지어 포도당보다 활성산소를 적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청정한 연료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만의 근본 원인인 인슐린의 기능을 개선하고 포도당 대신 더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대사 과정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간헐적 단식의 본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식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먹음과 먹지 않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상태와 저장된 에너지를 태워서 사용하는 상태 둘 중 하나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상태가 균형을 이뤄야 체중이 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루 3끼만 먹는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 균형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었습니다. 근데 식품업계가 산업화되고 매체 광고 등으로 간식이라는 개념이 익숙해지면서 하루 3끼를 먹는 식사의 개념이 점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메인 식사에 추가로 간식을 더 먹거나 식사를 안 먹고 간식으로 때우는 형태로 말이죠. 식사 대신에 간식을 섭취하면 더 자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계속해서 음식을 저장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고 먹음과 먹지 않음의 균형이 깨져버렸죠. 간헐적 단식의 본질은 이렇게 무너진 균형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공복 시간을 가져서 몸이 에너지를 태우는 상태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간헐적 단식은 개인 맞춤형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둘째, 안전이 최우선이다. 효과가 좋은 만큼 위험할 수도 있으니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셋째, 본질은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몸의 대사 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간헐적 단식의 기본을 갖추셨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영상을 구분해뒀으니 필요한 부분만 반복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주변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지인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잘 모르고 위험하게 하고 계실 수 있으니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열심히 답변해드리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